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어제의 하락을 딛고 오늘 반등에 성공한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1.13%, 코스닥은 2.29% 상승하면서 힘을 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 후반 다시 살짝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관세 이슈는 증시에서 가장 큰 변수입니다. 강한 압박이 들어오고 이후 협상 과정에서 톤 다운되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만큼 이번 변동성이 단순한 출렁임일지 새로운 방향성의 신호일지 이 면밀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지 세밀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요즘 같은 장세,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서 어떤 섹터를 주요하게 봐야 되는지,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하는지 세밀하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주 만에 뵙는 우리 파트너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주도 테마 38 광기법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파트너님, 그죠? 그렇죠. 예, 구종이 길어가지고 어디 좀 네. 연휴 때 갈까 했는데 어디 안 가셨어요? 예, 눈폭탄이 그렇죠. 어디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방에서 그냥 꼼짝없이 네. 뒹굴뒹굴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뵈었는데 이제 구정 연휴 전에는 저희한테 딱 선물을 주고 가셨더라고요. 네. 구정 연휴 전에 히토류 종목들 가장 좋은 패드를 싹 공개를 해주셨었는데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좋은 네. 패를 들고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제 말을 안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주식 경험이 지금 한 27년 정도 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적은 경험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테마에 대해서는 제가 귀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트럼프 2기 출범하고 나서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관세 폭탄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관세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돼서 관세는 아름답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럼 뭐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관세 폭탄 날릴 거는 이미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히토리 관련주 봐야 된다. 거기 대장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시나요, 혹시? 유니온? 예, 네. 기억났죠? 예, 나만 없어 유니온. 네. 그럼 좋은 패를 딱 쥐고 있으면 됐잖아요. 구정 전에 제가 얘기했을 때 그때 네. 한 3일 동안 시세 안 나고 그리고 이제 차트 분석도 좀 이따 해드릴 건데 다 해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트럼프의 성향을 우리가 4년 동안 겪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트럼프가 관세 폭탄 날리고 또 이제 뭐 이슈가 지금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제가 얘기했듯이 먼저 기득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에요. 결국은 지금 뭐 캐나다, 멕시코, 뭐 불법 이민자, 뭐 펜타닐, 뭐 여러 가지 이슈를 지금 걸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중국하고의 견제.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첨단 기술에서 뭐 딥시크 이슈 지금 저번 주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폭탄을 2방 맞았잖아요. 네. 딥시크 폭탄하고 관세 폭탄하고. 네. 그 2방이 떨어졌는데도 어제 70포인트가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유니온 상한가가 터지잖아요. 네. 그 좋은 패를 들고 있으면 제가 겁낼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 네. 트럼프는 분명히 지금의 이런 액션들이 관세를 지금 폭탄을 던지고 하는 거는 예정된 수순인데 결국은 사실 뭐 유럽까지 뭐 지금 관세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결국은 중국 견제에 다. 중국 견제 하면은 이제 우리 파트너님을 못 배웠을 때 딥시크로 너무 난리 법석이었잖아요, 그야말로. 네. 그래서 이 딥시크 관련 주들은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좀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고 이런 거 오늘 준비 당연히 해주셨죠? 해드렸는데, 하긴 했는데, 딥시크는 간단하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딥시크가 뭐예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챗GPT가 출시되면서 굉장히 그 가입자가 팍 늘어오면서 그게 이제 시장 확대를 모멘텀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저비용, 저사양 칩으로 우리가 뭐 비용이 아마 80억 정도 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이 인공지능 우리가 고사양 칩을 탑재한 인공지능 이 프로그램들은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근데 저사양 저비용 가지고 지금 오픈 AI의 성능 정도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대단히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부분이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지금 줄였기 때문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공지능이 뭐예요? 지금 이제 10년 전, 20년 전의 인공지능하고 다릅니다.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여러분들 인공신경망이라고 해서 자체 학습을 해요. 네. 그러면 데이터가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퍼다 날라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오픈소스와 네. 이제 딥시크가 오픈소스, 코딩이라든지 이런 거를 오픈소스로 해서 칩도 뭐 엔비디아 칩 아마 H800 뭐 이렇게 썼다 그러는데 어쨌든 저사양 칩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의 인공지능 방식하고 지금은 달라요. 자체로 인공신경망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퍼다 날라야 되기 때문에 결국 고사양 칩이 들어가야 되고요. 네. 자기가 자체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데이터를 과거에는 넣어주잖아요. 네. 인공지능의 컴퓨터에 넣어주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자기가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 방대한 데이터를 자기가 학습하려면 결국 고성능 칩이 들어가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고양이 그림이 있어요. 고양이 그림이. 네. 근데 고양이 그림이 귀가 하나가 없어. 그러면 그 그림을 인공지능한테 보여주면 이게 고양이냐? 그러면 그 인공지능은 그거를 판단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만 장, 수십만 장의 고양이와 동물 사진을 그거를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딱 보고 나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확률이 높으면. 근데 사람은 고양이가 귀가 하나 없어도 딱 보자마자 0.5초 만에 이거 고양이다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몇만 장, 몇십만 장의 그 고양이 사진 그림을 엄청난 그 학습을 해가지고 딱 보여주면 이제 사람처럼 바로 반응을 하는데 그걸 학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양이 그림 하나만 그럼 엄청난 데이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고양이 그림 하나만 판단하는데도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을 아직도 따라갈 수는 없죠. 근데 그 학습을 하려면 어마무시한 그 데이터 양을 그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속도도 그렇고 엄청난 거를 퍼다 날라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엔비디아 GPU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고사양 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딥시큐가 저사양 칩으로 구동을 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공신경망은 학습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딥시크가 물론 아주 저비용으로 이거 만들어낸 거는 굉장히 좀 혁신적인 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앞으로의 인공지능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려면 고사양 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딥시크 관련해서는 일시적인 충격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칩 설계를 한다든지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조금 수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관련주들은 이제 제가 공개 방송 오시면 또 다 알려드리잖아요. 네.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히토리 관련주도 다 얘기했어요. 유니언도 다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다 떠도 먹여주셨는데. 네, 다 얘기했는데 공개 방송 오셔라. 반드시 오시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안 오셔? 삐지신 거예요? 네, 상당히 많이 삐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은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유니온으로도 그리고 또 뭐 티플렉스랑 삼화전자까지도 20%, 17% 이렇게 강한 수익률을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으로 휴대전화 가까이 카메라 키셔서 대시기만 하시면요. 바로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밴드 링크, 영어 링크가 쭉 이렇게 뜹니다. 그거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다,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100원으로 샵 3772번 문자 메시지 김선상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내가 놓친 수익 여러분들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파트너님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저번 방송에서는 좀 급해가지고 한 종목을 못 봤습니다. 네. 네, 그런 종목들 같이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히토류 관련 테마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예, 다 얘기했죠. 네, 티플렉스, 디플렉스, 유니언, 삼화전자.
그리고 우리가 그린 리소스를 예, 저번에 그린 다 못 리소스를 봤습니다. 못했어요. 예. 네,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이제 그린 리소스를 못 다뤄드렸었는데 그린 리소스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설명해드려야죠. 네. 그린 리소스가 이제 또 뭔가 뭐 테마에 아니면 이슈에 탈 수 있는가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자, 일단은 이제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주력 사업이 용사 네. 코팅하고 코팅 소재 사업이 있어요. 예, 이거 이제 화면은 제가 있잖아요. 사업 보고서 다 뒤져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네. 그 다트 들어가시면 사업 보고서 뒤지시면 돼요. 근데 그거 뒤져서 이제 공부하려면 한 30분, 1시간, 뭐 2시간 이게 걸려요. 네.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거 이제 붙여서 이제 보여드리는데 용사 코팅이 뭔냐면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이제 시각 장비 쪽에 이제 표면 열 처리하는 거예요. 그 코팅 표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근데 이제 초고밀도 이제 특수 코팅을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초전도체 이제 아시죠? 네. 초전도체 이제 선제 장비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국산화 개발을 했어요. 아주 좋은 이슈죠. 그러면 테마가 이게 왜 테마가 타지? 초전도체 테마도 탈 수 있죠, 나중에. 네. 그다음 이제 세정 관련해서 정밀 세정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매출 비중이 이렇게 있고 자 이제 이게 이제 고순도 히토류 메탈 제조를 또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지금 히토류 관련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린 리소스 같은 히토류 관련 이슈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반도체 공정에서 또 필요한 네. 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용소 코팅 이런 부분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아까 초전도체 관련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걸 이제 국산에 생산을 했기 때문에 네. 초전도체 관련 테마에도 붙어요. 그러니까 테마가 한 가지가만 붙는 게 아닙니다. 그린 리소스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시제품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용화나 이제 아무래도 매출이 일어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이제 이미 이제 제품 개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얘기했듯이 테마에 편승을 할 수 있고 또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충분히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좀 둬야 되고 히토류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3인방을 선택을 했는데 유니온이 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 메인이 될 거다. 그래서 네. 어제 지수가 70포인트 폭락하는데 어제 상한가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38강땡이 뭐냐면 높은 패를 쥐고 있으면 지수가 50포인트, 60포인트, 70포인트 폭락해도 터지잖아요. 그래서 높은 패를 선점해야 돼. 네. 근데 그린리소스는 이제 그 히토류 관련 테마에 잘 편성을 안 했던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유니온이라든지 사마전자, 뭐 T플렉스 이런 것들은 몇 년 전부터 이제 상장이 돼 있는데 이게 들어온 지가 작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에 테마에 편성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의 이 히토류 관련해서 이제 테마성이 이제 붙을 수 있죠. 자, 그다음 이제 지분 관계를 보면 이종수 최대 주주가 20%, 그다음 이종범, 그다음 이제 등기, 그다음 이제 이사, 이제 지분 관계 우리 사주 좀 있고요. 지분 관계가. 그다음 이제 비상장에서 이제 상장 그 계열사는 없는데 이제 비상장에서 보면 파이널텍, 위드웰시, 그린 블랙테크, 그다음 리스캠 상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니까 뒤져보니까 이 비상장인데 이 계열사들이 지분 구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장내에서 뭐 집중적으로 매수는 안 하는데 보니까 지분을 좀 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주요 거래처가 리스캠 상사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계열사에서 지분을 좀 매입을 한다든지 계속 거래선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자기 계열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적인 시너지가 또 나올 수 있다. 그거 참고를 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린 리소스에 대한 지금 왜 히토류 관련 테마에 편승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1차적으로 얘기를 해드렸고 네. 뭐 이따가 또 나가서 또 차트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히토류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는 다루지 못했었던 그린 리소스까지도 좀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나도 이 종목을 가지고는 싶은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니온은 놓쳤는데 다른 종목들 나도 좀 이제 알아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역시도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은 당장 내일 아침부터도 어떤 종목을 들어가면 좋을지까지 잡아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파트너님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이제 그린 리소스 히토류 관련 테마를 좀 짚어주셨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테마로 준비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 어떤 테마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좋은지 이런 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마크에너도 이제 두 번째 출연이잖아요. 네. 첫 번째 출연이 1월 21일 날 첫 네. 출연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해가지고 제가 세 개를 얘기를 했어요. 뭘 얘기했냐면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이랑 그다음 이제 히토류담, 그다음 남북. 예, 대북. 남북. 네. 그러면 이 세 가지 테마가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히토리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중국 견제가 굉장히 심하게 들어올 거예요. 오늘 이제 보니까 관세 10%에서 또 추가 지금 폭탄 또 던졌어요. 정말 네. 너무 매섭습니다. 네, 또 던졌어요, 트럼프가. 근데 트럼프는 의도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요즘 발언하는 거 보면 네. 여러분들 그 트럼프의 입을 주목해야 돼. 아, 너무 궁금해요, 네. 종목이. 왜냐하면 그린 네. 좀 종목 먼저 보면 안 돼요? 종목, 알겠습니다. 한번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 이화공영, 인디에프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예. 네. 얘기하다가 끊었는데 예. 트럼프가 그린랜드 얘기도 하죠. 자기도. 네. 그다음 하다못해 캐나다는 이제 관세폭 이제 한 달 유예를 했지만은 25% 관세 매기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 51번째 주로 편입해라. 네. 미국으로 넘어와라. 그게 지금 네. 영토를 막 미국이 확장하려고 막 그런 그 트럼프가 이제 제시를 보이잖아. 결국은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요. 중국. 예? 중국이 첨단 기술을 따라오고 있고 또 이제 뭐 막대한 이제 경제력과 막강한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엄청난 이제 뭐 인프라를 갖고 있고. 근데 기술 격차가 미국을 아직까지는 못 다룰 것 같은데 이제 저번 주에 보니까 딥시크 그런 이슈 나오는 거 보면 네. 상당히 지금 많이 따라하거든요. 특히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제 중국이 굉장히 이제 격차를 좁힐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 중국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결국은 어떻게 하든 제재를 계속 더 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는 이제 일시적인 부분이고 결국은 보이지 않는 완력 싸움, 패권 전쟁 우리가 계속 중국을 견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관세 얘기하자마자 히토르가 이제 바로 터지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남북이나 이제 대북 관련주는 왜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네. 지금 뭐 우리나라가 지금 대북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가 교류가 끊긴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대북 테마가 뭐 붙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트럼프는 김정은이를 네. 하노이에서 만났고 또 네. 이제 김정은이 그 대통령 당선 이제 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잘 지내고 있다 김정은이하고.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그 국무장관이 네. 불량 국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네. 북한은 불량 국가예요. 그거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발끈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성향은 항상 먼저 던져놓는 거야. 세게 던져놓는 거야. 역시 북한도. 사업가네요. 그렇죠. 뭔가 압박을 하려면 먼저 세게 던져놓고 나서 뭔가 이제 뭐 김정은이하고 나중에 뭐 딜을 하든. 근데 네. 김정은이 지금 당장은 만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만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자기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근데 택도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 첫날 또 와가지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24시간 안에 무슨. 근데 어쨌든 상반기 안에 분명히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넘도록 진행이 됐는데 그 가운데 누가 꼈어요? 북한이 꼈잖아요. 파병. 지금 전사자가 몇천 명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어제 또 뉴스가 뭐라고 하니까 북한이 2만 명 이상 또 지금 파병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중재를 하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한까지 중재를 해야 돼, 결국은. 북한군이 지금 파병해서 지금 나가 있거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또 김정은이 만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김정은이 만나면 우리가 이제 뭐 대화하고 뭐 이제 교류하고 이제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거기서 이제 대북이나 남북 관련 이제 관련주들이 또 이제 테마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거기에 또 좋은 패를 선점하고 있으면 똑같이 이슈 나올 때 터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지고 오셨던 종목들 중에서 아난티부터도 또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 예. 아난티는 우리가 어떤 이슈로 좀 보면 좋을까요? 아난티가요. 이제 네. 과거에 이제 그 대북 테마가 붙을 때는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네. 쉽게 말해서 이제 레저 시설, 스파 이런 그런 이제 레저 시설 운영하고 네. 또 한 가지는 골프장. 골프장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레저하고 스파 시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교류가 북한하고 끊겼지만은 금강산 개발 이제 관광이 있었잖아요. 그때 북한에다가 골프장하고 레저 시설을 스파 시설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걸 이제 북한이 이제 뭐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뭐 가서 이제 폭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어쨌든 거기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난티가 과거에 이제 대북 관련해서
예, 이슈가 있으면 테마가 붙는단 말이에요. 예, 시세가 이제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없는데 자 이제 좀 들여다 보자고요. 뭐가 있나? 플랫폼 개발 분양은 대부분 이제 뭐 분양 운영하고 이제 골프장하고 호텔, 리조트를 운영을 해요. 네. 주로. 그러니까 골프장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난티가. 그다음 리조트 시설, 그다음 이제 호텔,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사실은 지금 펜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만약에 뭐 조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또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은 그러면 또 이제 대화의 창구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조금 긴 안목이지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쪽에 좀 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북한 쪽에 들어간 부분은 앞으로 이제 교류가 당장 될 확률은 적기 때문에 그냥 테마성 이슈로만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비상적 계열이 대부분 보면 뭐 중앙 DNL, 중앙 관광개발, 아난티 클럽 뭐 이런 거 이제 다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대부분 이제 골프장이라든지 호텔 리조트 사업을 하는 임대 분양을 하는 그런 그 계열사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아난티가.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지분율이 이제 대부분 계열사들이 갖고 있는데 특수관계인이 지분 갖고 있는 것들이 좀 있죠. 이만규, 이홍규, 이중명. 네. 그다음 이제 중앙 DN, 대명 DN 이게 계열사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이제 짐 로저스. 네. 자 주식에서 전설적인 3대 우리가 네, 워런 버핏, 네. 그다음 피터 린치, 짐 로지스. 네, 전설적인 3인방. 네. 살아있는 전설이죠. 주식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 누구예요? 예? 그 중에 한 분이잖아요. 네. 짐 로저스가 사회 이사예요. 아난티의 사회 이사예요. 이제 임기가 이제 거의 아마 올해 상반기에 끝나는가 그래요. 근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사회 이사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짐 로저스 이슈가 아까 한 번 들어왔었어요. 예?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을 하는 분이 아난티 사회에 있었어요. 그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대표라든지 이제 이사분들의 지분이 좀 있었는데 계열사 지분이 앞으로 이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분 구조를 좀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북 관련 이슈가 이제 만약에 나온다면 예? 테마에 분명히 탑니다. 예, 테마에 타기 때문에 아난티를 이제 제가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뭐 트럼프가 김정은을 당장을 만나진 않겠죠. 일단은 만난다면 뭐 푸틴하고의 이제 뭔가 이제 딜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분명히 푸틴하고 딜을 하더라도 중간에 북한 파병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든 북한군 뭐 철수를 하든지 뭐 딜을 아니면 뭐 핵을 딜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이슈화가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좋은 패기 때문에 선점하기 좋잖아요. 제가 얘기했듯이 선점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점을 해놔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난티를 좀 알려주셨는데 다른 종목들도 있었잖아요. 이화공영이랑 해가지고 이화공영, 인디에프 이런 종목들은 또 어떤 이슈로 가지고 오셨는지 이화공영부터 함께 열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화공영은 네. 과거에 우리가 그 테마에 MB 때, MB 때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네. 대운하 건설을 하려다가 이제 요즘 세대시네요. 줄임말 많이 그렇죠. 쓰시고요. 네. MB 때. 네. 예. 그래서 대운하를 하려다가 여론에 밀려가지고 대운하를 추진을 못했죠. 근데 이제 4대강 사업을 했죠. 근데 결국 4대강 사업하고 나서 그 녹조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그거 다 뜯어 다시 다 했어요. 돈만 이제 엄청나게 먹었는데 그때 관련해서 이제 테마로 타면서 굉장히 크게 터졌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광급공사가 많이 들어오거나 네. 예, 그런 것들에서 이제 토목이나 광급공사에서 뭔가 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왜 선정을 했냐면 뭐 북한하고 교류가 있다면은 토목이나 건설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 교류는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지분 구조를 좀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이 388를 요즘 이제 처음 이제 나와서 이제 어떤 것들이 테마 이슈가 있다. 그 테마를 또 탈 거다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거기에서 지분 구조들을 좀 제가 또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회장 지분 갖고 있는 거 증여 있다. 뭐 아니면 계열사 이슈가 있다. 아니면 계열사 지분이 늘다. 아니면 뭐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이화공영 같은 경우는 무슨 이슈가 있냐면 이제 광급공사라든지 민간공사 이런 쪽에 이제 토목공사를 많이 하고 이제 뭐 요즘 건설 경기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경기 부양을 할 때는 무조건 SOC 사업,
건설을 부양을 시켰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건설 부양화도 일자리가 많이 늘진 않죠. 중장비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뭐 경성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봄 되면은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뭐 토목 광급 공사들이 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게 지분 구조를 보면 최삼균 이제 최삼규, 최종찬. 그러니까 아들이 대표예요. 그다음 최삼규 분이 이제 회장님이세요. 다 이제 자녀분들이죠. 대표가 이제 지분을 회장님이 제일 많이 갖고 있죠. 35%. 그런데 증여 이슈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 증여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년간 보호유예에 걸려 있고 왜냐하면 이제 여기 보면 최삼규 대표이사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이게 요 이하공룡의 회장님이신데 출생 연월을 보면 1939년생이세요. 연세가 많으시죠. 네. 그러니까 최종찬 대표이사한테 증여를 하려고 그래요. 지분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증여 이슈가 나오고 하면은 지분 구조 변경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선정을 했고 뭐 대북 테마는 사실 과거에 잘 타지는 않았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만약에 트럼프가 뭐 김정은을 만난다든지 그러면 이제 대북 테마에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토목 건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왜냐하면 이번에 일성건설 이제 작년이었죠. 일성건설 같은 경우도 통일교 재단이에요. 근데 이번에 몇백 프로 한 400% 터졌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김정은이 얘기하면 이제 이슈화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하공룡도 충분히 그 대북 테마를 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통일교 재단이 우리나라가 그 통일교에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교류가 우리가 남북대화가 교류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뭐 레저 시설 지어주고 저기 김정은이가 스키장 좋아한단 말이에요. 스키장도 지어준다고. 대신 우리가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시세가 터졌거든요. 팍 하고요. 그래서 대북 테마에 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만 관심도 두고 제가 선정을 해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에 정신없이 빠져서 듣다 보니까 또 벌써 이화공영까지 설명을 들어버렸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인디에프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이유로 가지고 오셨는지 좀 이것도 말씀해 조금 주실까요? 지분관계 구조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개성공단 아시죠? 네. 북한이 지금 개성공단 다 폭파시켰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일부만 폭파시키고 지들이 써요. 지금 교류가 안 되니까 우리가 그 개성공단 들어갈 기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신원이라든지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인디에프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개성공단 관련주예요. 그래서 대북 관련 이슈가 나오면 개성공단에서 이미 우리가 공장을 가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북한이 막아놓고 자기들이 아마 그 공장들을 활용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 거고 인디에프는 이제 여성 그 정장 의료들 뭐 예전에 보면 조이너스 꼼파니아 이런 거 있죠. 그다음 남성부 뭐 트루젠 유명했었어요. 지금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다음 이제 뭐 캐주얼 브랜드도 있고 그러니까 의료 업체, 의료 패션 업체인데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인디에프에 보니까 이게 대주주가 이제 글로벌 세아예요. 세아 상영하고 세아 제강 혹시 아세요? 세아제강. 세아 그룹이에요. 굉장히 커요. 네. 매출도 몇 조 단위 나와요. 계열사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대 주주인데 인디에프가 계열사나 다름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분 구조 관계에서 제가 보기엔 이게 지금 글로벌 세아가 2024년도에 지금 지분이 좀 변동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다음 세아 상역이 그 시간에서도 받아간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저기 계열사예요, 계열사. 그래서 글로벌 세아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글로벌 세아가 굉장히 큰 그 그룹사예요. 여기 이제 보면 세아 상역 지분 갖고 있고 인디에프가 글로벌 세아의 최대 주주고, 그다음 세아 상역이 또 최대 주주고, 거기에 이제 세아 상역이 테린 페이퍼 지분을 좀 갖고 있고, 그다음 테린 포장도 계열사예요. 테린 포장도 지금 상장이 돼 있을 겁니다. 동원 페이퍼, 그다음 테린 판지, 그다음 쌍용건설은 예전에 이제 그 이제 지금 회생해가지고 굉장히 좀 요즘 그 수주도 잘 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 국내 쪽에서는 그러죠. 쌍용건설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열사예요, 쌍용건설도. 그래서 지분 구조들이 이렇게 조금 얽히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 세아 상역이라든지 글로벌 세아 쪽에서 지분을 넘긴 부분을 좀 받아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대북 관련해서 남북 관련해서 테마가 탑니다. 과거에 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파트너님이 이렇게 가지고 오셨던 종목들, 우리가 히토류 때도 이제 유니온이랑 삼화전자랑 쭉 가지고 와주시면서 이 종목 다 여기에서 위너가 어떤 종목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딱 파트너님이 찝어주신 종목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이 뒤에서 뒷모습만 보면서 너무 저는 아쉬웠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아쉽다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은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으로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밴드 링크 영어로 된 것이 이렇게 뿅 하고 뜨는데요.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다, 번거롭다,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으로 김선상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지금 바로 이 방송 중에 보내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데일리 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피해액도 또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메신저나 휴대전화를 통한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사칭에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차트를 좀 보도록 하는데요. 제가 이제 1월 21일 날 첫 방송 때 그 히토리 관련주 다 점검을 해드리면서 차트 분석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차트 분석은 여러분들 선긋기 해봐야 제가 안 맞는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때 그 당시에 선긋기 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자, 이런 것들 이제 제가 얘기했죠. 물량이 들어왔냐? 물량이 들어왔냐? 그리고 이제 저점이 잡혔으면 저점이 잡힌 것들, 이런 것들. 1월 21일 날이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그러면 61선이 상향이니까 빠지면은 61선 아래로 내려와도 되고 아니면 61선 여기서 잡아도 되고. 다 그때 얘기를 해드렸잖아. 선긋기 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 근데 어제 상한가 나왔죠. 오늘도 이제 10%의 선급등했고. 뭐 이틀 만에 40몇 프로 지금 터졌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차트에 선 거놓고 뭐 매집 패턴이다 이런 것은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거래량이 여러분들 속일 수가 없다. 거래량 물량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이슈가 언제 나오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근데 제가 얘기했죠. 히토리 관련은 여러분들 이제 트럼프가 관세 폭탄 날릴 건 이제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근데 관세 폭탄을 앞으로 계속 더 아마 주목해야 돼요. 이제 뭐 한 달 유예를 했다 그러지만 결국은 그거 다 쇼예요, 쇼. 중국 견제하기 위한 쇼라고요.
그럼 중국하고의 힘겨루기는 계속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오늘 또 이제 얘기가 이제 바로 반응을 했어요. 중국이 보복 관세 하겠다. 뭐 이제 구글 같은 경우 이제 또 이제 얘기 나오고 그리고 뭐 얘기 나왔냐? 텅스텐 제재하겠다 그래서 텅스텐. 희귀 금속 중에 이제 텅스텐 같은 경우도 사실은 희귀 금속에 들어가요. 히토류 관련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반응을 해버리잖아요. 바로. 바로 이번 주에 그냥 뭐 바로 상한가 나오면서 바로 터져버렸죠. 자, 뭐 어쨌든 제가 얘기한 대로 이건 뭐 이제 거래량이 이제 빵 터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기서 이제 누르거나 이제 조정이 나오겠죠. 이제 뭐 차익 실현.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매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매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매도는 이제 수익 났으면 이제 뭐 팔아먹고 나와도 되고 뭐 일부 차익 실현 해가지고 일부만 뭐 남겨놓고 뭐 반은 팔고 반은 좀 남겨놓고 뭐 그래도 되고 매수만 잘 되면은 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수가 제일 어렵다고. 매수가 어렵다고 제가 얘기했죠. 예? 그래서 유니온은 이렇게 시세가 크게 터졌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나서. 얘기한 지 뭐, 지금 구종 전에 이제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죠. 예?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죠. 자, 제 시간이 지금 아직 많이 남아있네요. 예, 그러면 이제 저기 삼화전자하고 티플렉스도 한번 보자고요. 이것도 이제 어제 17%가 튀었어요. 예? 근데, 자, 이거 보세요. 얘기했듯이. 예. 이게 물량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량 들어왔다. 돈 들어왔구나. 돈 들어왔는데 이제 이슈가 나오면 튀는데 여기가 이제 저항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튈 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자, 여기 이제 이런 저점이 있잖아. 이런 저점이. 그죠? 그럼 이런 저점에서 이런 데서 빠져서 들어가서 만약에 물려도 괜찮아요. 천천히 그냥 빠질 때 들어가면 되죠. 뭐하러 올라갈 때 잡아. 그리고 아직 이거 파동 더 남았습니다. 파동 더 남았어. 근데 오늘 이제 관세 유예 얘기가 나오면서 유니온은 그래도 터졌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밀리더라고요. 예? 어제 이제 튀다가 밀리잖아요. 근데 아직은 시세가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관세를 뭐 한 번만 부과하겠어요. 중국하고 또 힘겨루기 하면 계속 그죠. 근데 한 달 동안 유예되니까 조금 잠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선점하기는 좋죠. 선점하기는 좋죠. 뭐 이런 거 선점하기 뭐 어렵겠습니까? 조정 때 탁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빨리 들어오라고 그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저번 주에 진짜로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여기 와서. 그리고 공개 방송에서도 다 얘기했어요. 공개 방송 들어오면 제가 얘기해 드린다. 그러면서 사실은 공개 방송에서 리딩까지 했어요. 유니온도 다 얘기하고 티프레스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어요. 자, 티프레스 마찬가지. 자, 돈 들어왔잖아요. 다 돈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왔는데 안 띄울 뿐이야. 안 띄울 뿐인데 이런 자리들 그러면 빠지면 그냥 담아두면 돼요. 빠지면. 어제 20% 터졌죠. 어제 20% 터졌잖아. 오늘도 빠지니까 그럴죠. 왜냐하면 이거 한 번 더 넘길 파동이 남아있으니까. 물론 이제 이슈가 사라지면 안 되겠지만 아직도 관세 이슈는 중국이 보복 지금 바로 대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한 번만 매기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최대 뭐 65%까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도록. 근데 만약에 관세를 더 막 중국한테 저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이제 엄청 올라가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율을 할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이제 중국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히토류 가지고 제재를 하든지 뭐 다른 거 가지고 자기들도 보복 관세를 매기든지 벌써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슈가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또 조정해 주면 또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예, 끝나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1월 21일 날 히토류 관련해서 3개를 얘기한 거는 이제 점검을 좀 해드렸고 오늘 얘기한 아난티 이것도 보세요. 자, 아난티 돈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보세요. 아니 돈 들어왔잖아. 돈 들어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돈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빵 올라갔다가 여기서 좀 돈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야 돈. 돈 다 돈. 이거를 봐야지. 이건 뭐 선긋기 이거 맨날 이거 백날 선긋기 하면 뭐 하겠어요. 맞지도 않아 선긋기 하면. 대신 선긋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자리들이 저점이니까 이게 팍 튀면 내려오잖아요. 팍 튀면 내려오잖아. 이게 다 속임수야. 다 속임수야 속임수. 속임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때 잡으면 100% 물려요. 100% 물려요. 그러면 지금 61선 상향이잖아. 이런 데서 잡으면 되지 뭐하러 그래. 이런 데서 천천히 여유 있게 잡고 좋은 패 쥐고 있으면 터진단 말이에요. 터진다고.
굳이 단타 칠 필요가 없어요. 제가 38강 땡 빅법은 여러분들 단타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패 선정해가지고 기다렸다가 제가 얘기하는 대로 다 무료 방송이나 공개 방송 예, 이런 데서 예, 다 얘기해드리고 제가 리딩해드리니까 예, 들어오세요. 예? 뭐 방송 오시면 다 알려드린다고 제가 예, 다 알려드린다고요. 여유 있게 잡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돼요. 예?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예, 아까 이제 이하공룡 예. 자, 이하공룡 보자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봅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차트에 무슨 뭐 매집 패턴, 뭐 매집봉, 뭐 이평선 이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요. 예? 돈 들어왔냐? 돈이 들어왔는데 이제 저점이 자, 이런 데서 형성이 됐잖아요. 이런 데서. 그죠? 그러면 요런 자리들 아니면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요런 자리들 예, 담아두고 여유 있게 그냥 쥐고 있으면 돼요. 근데 아직은 이제 이슈화가 되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 뭔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과거에도 우리가 그 하노이 회담 전에 말폭탄 주고받았잖아요. 김정은이 막 죽이네 살리네 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는 트럼프 보고 늙은이라고 그랬어요. 막 그러다가 결국은 둘이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근데 성과가 없었죠. 성과가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이기는 분명히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압박을 주면서 북한한테 압박을 줄 거는 뭐 있겠어요 그냥 좀 이제 세게 밀어붙이다가 너네 이제 핵이라든지 지금 북한 이제 파병 문제라든지 그거 가지고 이제 뭔가 딜을 하겠죠. 근데 1순위는 러시아 쪽 이제 푸틴하고의 이제 뭐 대화 가능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지만 뭐 이런 것들 기다렸다가 뭐 여유 있게 충분히 선점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매수가 어렵다. 여러분들 매수가 어려운 거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매수가 어려운 거지 매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유니온 같이 팡 터졌을 때 어제 상한가 났거든요. 오늘도 10% 이상 올라왔죠. 그러면 일부 오늘 같이 뭐 급등했을 때 팔아먹고 나머지 일부만 가져간다든지 자기 자유롭게 매수가 잘 됐으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 막 욕심낼 필요도 없고 수익 좀 어느 정도 챙기고. 근데 매수를 잘해야 돼요. 매수를. 매도는 사실 뭐 이런 데서 매도를 하면 되겠지만은 물론 매도도 잘 해야 되지만 매수가 어려운 거야. 매수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제가 구정 전에도 그 얘기했죠. 삼성전자를 8만 원대, 9만 원대 잡으면 지옥행이에요. 지금 그때 9만 6천 원 갔었는데 3년 전에 벌써 3년이 지났는데 9만 6천 원. 지금 5만 원대야. 오늘 좀 오르긴 했지만. 예? 삼성전자도 제가 얘기했듯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매수를 잘못하면 지옥행을 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매수가 어려운 거예요. 매수가 진짜 어려운. 그리고 매수가 제일 중요한 거야. 매수만 잘 되면은 뭐 내가 조금 먹고 팔아도 되고 뭐 10% 올라갈 때 팔아도 되고 아까 이제 유니온처럼 뭐 40% 50% 넘어갈 때 뭐 팔아 먹어도 되고 여유 있게 할 수 있는데 매수가 잘못되면은 손실이 나니까 그냥 막 손실 나면 물타기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물타기 하지 마시고 제가 제시하는 대로 오시면은 다 알려드립니다. 어느 자리 선점해야 되는지 그리고 좋은 패가 어떤 건지 다 알려드려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거는 거의 터질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터질 리가 없어요. 좋은 패인데 뭘 겁내요. 좋은 패인데 올라갈 때 잡지 마시라고. 올라갈 때 잡을 필요 없잖아요. 제가 선점하는 자리, 그런 자리들을 천천히 여유 있게 보시면서 잡으면 됩니다. 천천히 여유 있게. 자, 그다음 아까 이제 아난티 그 이하공룡 얘기했죠. 그다음 이제 인디에프죠, 인디에프. 예. 인디에프.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 들어왔나 보시면 되죠. 예. 자, 돈 들어왔네. 예? 돈 들어왔잖아요. 그죠? 돈 들어왔네. 자, 돈 들어와서 여기서 급등이 팍 터졌어요. 여기 상한가요, 이거 점 상한가요. 근데 이런 데서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안 돼요.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점이 자, 이런 데서 잡혔잖아요. 그죠? 쭉 잡혀 있잖아. 그러면 빠지면은 61선 깨고 내려오거나 뭐 여기 120선인데 뭐 여기까지 내려와도 돼. 그럼 좋아. 더 땡큐야. 근데 안 내려오죠. 그럼 천천히 여유 있게 빠질 때 잡아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빠질 때.
여기까지 좀 더 내려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뭐 여유 있게 잡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어디 같은 경우에 빠질 때 잡고. 왜?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까지 안 내려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빠지면 예, 서서히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고. 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자 돈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막 상한가 친다고 해서 여기서 따라 들어가면 예, 지옥행 탑니다. 지금은 60선 제가 얘기했잖아요. 60선이 지금 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60선이 여기서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러면 3개월, 4개월 내려가요. 60선이 꺾이는 순간부터 거기에서 탑승하면 안 돼요. 예? 60선이 상향인가? 상향인데 깨고 내려오는 건 상관없어요. 왜? 이제 저점만 잘 잡으면 되니까. 그것도 제가 오시면은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선점할 수 있는 자리들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차트 분석 선 긋기 해봐야 여러분들 맞지도 않아요. 근데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좋은 패를 가지고 있는데 뭘 겁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터질 것 같다. 제가 구정 전에 만약에 그 히스토리 관련주 터질 것 같다. 그럼 비중을 조금 기다렸다가 더 늘리면 되죠. 초반에는 여유 있게 잡고 있다가 조금씩 더 이번 주에 터질 것 같다. 이달에 터질 것 같다. 그럼 비중을 좀 더 늘려가지고 딱 들어가서 지고 있으면 돼요. 그냥 단타 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만약에 예상대로 팍 터지잖아요. 그럼 뭐 일부 차익을 좀 하고 일부 가져가고 뭐 그러면 되잖아요. 매도가 뭐가 어려워? 매수가 어려운 거지. 매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매수가 어려운 거지. 근데 손실 나니까 막 거기다 물타기를 하니까. 근데 물타기도 그냥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시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타기는 지금 한 4분이 안 남았네요. 예. 그래서 물타기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또 하나 더 해야 되니까. 예. 자, 인디표까지 하고 그린 리소스. 예.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예. 자, 그린 리소스. 자, 이제 돈 들어왔나 보시면 되죠. 자, 보세요. 돈 들어왔죠. 예? 여기 돈 들어왔죠. 돈 들어왔죠. 돈 들어왔죠. 여기서 상한가이고, 상한가. 그 물량들 안 빠져나갔다고. 안 빠져나갔는데 이것도 이렇게 이런 데서 들어가면 물려버린다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리가, 자, 이런 자리가 예, 저점이에요. 이런 자리가. 그죠? 그러면 내려오면 60일까지 만약에 내려오고, 아니면 지금 60일도 않겠지만, 여기까지 내려오더라도 기다렸다가 여기서 잡으면 돼요, 그냥. 응? 기다렸다가 여유 있게. 대신 이렇게 어제 급등 나왔어요, 이게. 어제 급등 나올 때 잡으면 안 돼요. 급등 나올 때. 왜냐하면 여기 저항대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왜? 여기서 물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려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털고 나가야 돼. 예, 그럴 때까지 지지고 볶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유 있게 기다렸다가 잡아놓고 기다리면 돼요. 자, 그런 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시면은 무료 공개 방송 제가 이번 주에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했어요. 근데 내일도 할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무료 공개 방송 오시면은 다 알려드리고 어느 자리 선점해야 되는지 그것도 리딩 다 해드리고 알려드립니다. 그 좋은 패가 뭔가 또 알려드립니다. 제가 그 1월 21일 날 그 마켓 디너 출연하고 나서 또 공개 방송할 때 전부 얘기했어요. 사실은 유니언도 얘기하고 삼화전자, 티플렉스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시면은 다 알려드리고 올해 저하고 같이 하신 분들은 억소리 날 거예요. 진짜로 억소리 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자신 있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좋은 패이기 때문에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 겁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리고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와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매수는 좀 어렵지, 매수가 제일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세밀하게 전략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10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또 함께 문방 사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뵐게요.